비켜. 우리 할머니 잘못되면 너랑 수빈이 내가 가만 안 둬. 응급실 복도가 떠나가라 소리치는 이지혁의 절규. 그리고 그 앞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떨군 박성재. 어제 39회 엔딩 기억하시나요? 지혁과 수빈의 싸움을 말리려던 조옥래 여사가 결국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삐뽀삐뽀 울리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 그것은 화목했던 이상철 가족의 평화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이자 지혁과 성재의 우정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는 장송곡이었습니다. 오늘 40회에서는 응급실이라는 차가운 공간을 배경으로 죄책감에 시달리는 가족들과 이 비극마저 기회로 삼으려는 악녀 고성희의 소름 돋는 계산이 부딪히게 됩니다. 특히 오늘 지은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친엄마의 단서를 아주 우연하고도 잔인한 방식으로 마주하게 될 예정인데요. 눈물말을 날 없는 40회 예측 시나리오, 지금부터 각색도시의 시선으로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장면은 병원 대기실로 이어집니다. 수술실에 빨간 불이 켜져 있고 그 앞에는 침통한 표정의 가족들이 앉아 있습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강인했던 가장 이상철. 하지만 지금 그의 어깨는 한없이 처져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어머니가 자식들의 싸움 때문에 쓰러졌다는 사실이 그를 무너뜨린 것이죠. 그리고 그 옆에는 눈물 범벅이 된 이수빈이 있습니다. 할머니, 나 때문에. 어떻게? 수빈은 오열하지만 사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휴대폰이 쥐어져 있습니다. 액정에는 박성재라는 이름으로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와 있겠죠. 할머니에 대한 걱정과 연락이 두절된 연인에 대한 불안함. 이수빈의 철없는 내면을 보여주는 아주 디테일한 장면입니다. 이때 침묵을 깨고 이지혁이 다가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습니다. 지혁은 수빈의 손에 들린 휴대폰을 빼서 거칠게 바닥에 던져버립니다. 정신 안 차려? 할머니가 저 안에 계시는데 아직도 그 자식 연락 기다리냐? 지혁의 고함에 수빈은 파랗게 질리고 어머니 김다정이 말리지만 역부족입니다. 그 순간 평생 큰 소리 한 번 안 내던 아버지 이상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혁의 뺨을 후려칩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정적이 흐릅니다. 그만해라. 내 동생 탓할 거 없다. 자식 교육 잘못 시킨 내 탓이고 못난 애비 만난 너희들 탓이다. 이상철의 이 자조 섞인 한마디는 지혁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돈 없고 힘없는 집안이라서 재벌가 아들과 엮인 딸이 무시당할까봐. 그리고 장남인 지혁이 그 사이에서 얼마나 자존심을 구겨가며 버텨왔는지. 아버지의 떨리는 등을 보며 이지혁은 주먹을 꽉 쥡니다. 이 모든 비극의 원흉인 박성재와 그 집안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순간입니다. 병원 밖에는 박성재가 서 있습니다. 차마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유리문 너머로 지역의 가족들을 바라보는 성재. 그의 얼굴도 엉망입니다. 어제 지역에게 맞은 상처가 터져 피딱지가 앉았지만 치료할 생각조차 못하고 달려온 거죠. 성재는 지역이 밖으로 나오자마자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당당하던 재벌가 본부장 박성재가 친구이자 형님 같은 존재였던 지역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립니다. 지역아, 할머니는? 할머니 괜찮으셔. 내가 잘못했다. 제발 얼굴만이라도 뵙게 해줘. 하지만 이지혁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잔혹합니다. 지혁은 성재를 내려다보며 아주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박성재, 우리 할머니 너 때문에 쓰러지셨어. 만약 할머니 잘못되시면 넌 내 친구가 아니라 살인자다. 그리고 착각하지 마. 내가 무릎 꿇는다고 해결될 문제 아니야. 너희 아버지, 너희 새어머니, 그 사람들이 우리 수빈이한테, 우리 가족한테 한 짓, 내가 다 갚아줄 거니까. 지혁은 성재를 밀치고 병원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닫히는 자동문 사이로 멍하니 앉아있는 성재의 모습이 멀어집니다.
사랑도 잃고 우정도 잃고 이제는 죄인까지 되어버린 남자. 박성재의 이 처절한 고립감은 앞으로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소식을 들은 고성이가 가만히 있을 리 없죠. 그녀는 비서에게 보고를 받고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호박씨 까더니 꼴 좋게 됐네. 이참에 확실하게 떼어내야겠어. 고성이는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하고 병원을 찾습니다. 병문안을 가장한 확인 사살을 하러 온 겁니다. 그녀는 일부러 사람들이 많은 로비에서 수빈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가증스러운 표정으로 위로하는 척하며 비수를 꽂습니다. 수빈 양 많이 놀랐겠어요. 그러게 내가 뭘 했니? 주제에 맞게 살라고 했잖아. 내 욕심 때문에 온 가족이 이게 무슨 꼴이니? 수빈은 고성이의 기에 눌려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립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고성이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바로 지은호입니다. 지역이 걱정되어 병원에 왔다가 이 광경을 목격한 정의감 넘치는 은호는 참지 않습니다. 아줌마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지금 가족이 쓰러져서 슬퍼하는 사람한테 그게 할 소리입니까? 고성이는 기가 차다는 듯 선글라스를 벗고 은호를 쏘아봅니다. 넌 뭐야? 어디서 굴러먹던 게 끼어들어? 여기서 드라마 역사에 남을 소름 돋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고성이가 지은호를 밀치려는 순간 은호의 목에 걸려있던 낡은 펜던트 목걸이가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그걸 본 고성이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립니다. 저 목걸이. 내가 버릴 때 아이한테 채워줬던 건데. 고성이는 떨리는 손으로 은호의 목걸이를 잡으려 합니다. 너 이거 어디서 났어? 내 부모가 누구야? 하지만 은호는 고성이의 손을 거칠게 뿌리칩니다. 남의 몸에 손대지 마세요. 사과 안 하실 거면 당장 나가요. 자신의 친딸을 코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오히려 딸에게 모욕을 당하고 쫓겨나는 고성이. 그리고 자신이 쫓아낸 여자가 친엄마인 줄 꿈에도 모르는 지은호. 이 아이러니한 상황은 시청자들에게 엄청난 긴장감을 줄 것입니다. 고성이는 황급히 병원을 빠져나가며 비서에게 전화를 걸겠죠. 당장 저 여자 뒷조사해. 부모가 누군지 언제 태어났는지 싹 다 알아와. 소란이 지나간 뒤 병원 옥상 벤치. 이지혁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습니다.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괴로워하는 그의 옆에 지은호가 조용히 앉아 캔커피를 건넵니다. 선배, 할머니 깨어나실 거예요. 너무 걱정 마요. 지혁은 대답 없이 한참을 있다가 힘겹게 입을 엽니다. 은호야, 나 너무 무섭다. 내가 잘난 척하며 비혼이니 뭐니 떠들었는데 막상 닥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성재 그 자식한테 주먹질한 거 말고는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 약해질 대로 약해진 남자의 고백. 지은호는 망설임 없이 손을 뻗어 지혁의 어깨를 감싸 안아줍니다. 선배 잘못 아니에요. 그리고 선배 혼자 아니잖아요. 제가 있잖아요. 선배가 밀어내도 전 계속 여기 있을 거예요. 그동안 은호를 밀어내기만 했던 지혁이 처음으로 은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댑니다. 석양이 지는 옥상, 서로의 온기에 의지하는 두 사람의 실루엣. 이 장면은 40회의 가장 따뜻하면서도 애틋한 명장면이 될 것입니다. 이제 지혁에게 은호는 단순한 후배가 아닌 무너지는 자신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버팀목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낭만도 잠시, 현실은 냉혹합니다. 박진석 회장은 성재가 병원에서 무릎까지 꿇었다는 보고를 받고 격노합니다. 자신의 아들이 고작 평사원 나부랭이 앞에서 자존심을 버렸다.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이지혁은 출근하자마자 인사팀으로부터 통보를 받습니다. 대기 발령 및 감사실 조사. 이유는 업무 태만이지만 사실상 박 회장의 보복 인사입니다. 내 발로 나가라 아니면 내 동생까지 사회에서 매장시켜주마. 라는 무언의 협박이죠.
지역의 자리는 순식간에 짐으로 정리되고 동료들은 수군거리며 그를 피합니다. 하지만 이지혁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하얀 봉투를 품 안에서 꺼냅니다. 바로 사직서입니다. 지혁은 감사실로 끌려가는 대신 곧장 회장실로 향합니다. 비서들이 막아서지만 지역의 기세에 눌려 길을 터줍니다. 쾅! 문을 열고 들어간 지역. 박진석 회장이 놀란 눈으로 쳐다보는 책상 위에 사직서를 내던집니다. 회장님,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대신 제 동생과 제 가족 건드리지 마십시오. 만약 제 가족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시면 그땐 제가 가진 회사의 모든 비리 자료 언론에 터뜨리겠습니다. 박진석 회장의 눈이 커지고 이지혁의 눈에서는 서늘한 불꽃이 튑니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이 가장 무섭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죠. 지혁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장실을 나옵니다. 그리고 복도 끝에서 마주친 박성재. 성재는 지혁아 라고 부르지만 지혁은 성재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스쳐 지나갑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지혁에게 다행히 조옥래 할머니가 의식을 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산소호흡기를 쓴 채 힘겹게 눈을 뜬 할머니. 가족들이 안도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이 병실 TV 뉴스에서 충격적인 속보가 흘러나옵니다. 속보 JS그룹 박진석 회장 외아들 정략결혼 전격 발표. 화면에는 박성재와 재벌가 딸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나옵니다. 박진석 회장이 지역의 사직서에 대한 보복이자 아들 성재를 완전히 올가매기 위해 언론 플레이를 해버린 겁니다. 이 뉴스를 본 수빈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이제 막 정신을 차린 할머니의 심박수 모니터가 다시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합니다. B-B-B-B. 다급하게 의료진을 부르는 지역의 고함 소리 위로 멍하니 TV를 바라보는 성재의 공허한 눈빛이 오버랩되며 40회는 막을 내립니다. 자, 여러분. 박성재의 결혼 발표는 과연 사실일까요? 아니면 박 회장의 쇼일까요? 그리고 지은호의 목걸이를 본 고성희는 언제쯤 친딸의 존재를 확신하게 될까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악연의 고리. 다음 주 41회에서는 더 엄청난 비밀이 밝혀질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시나리오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예측도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드라마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각색도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